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리카도 모형을 했고 리카도 모형 이어서 오늘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 50페이지 국제시장 가격 결정 여기서부터 할 건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아주 잠깐만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좀 확인을 좀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 폐쇄 경제에서 두 나라가 어떤 상태에 있냐면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두 나라는 지금 A국과 B국인데 A국을 자국, B국을 외국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생산 가능국서 이렇게 치우쳐 있는 애가 하나 있었고요. 한 나라가 있었고 이렇게 치우쳐 있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이 생산 가능곡선이 선형으로 나왔었는데 생산 함수가 선형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랬고 요게 이제 A국의 생산 가능곡선이고 이게 B국의 생산 가능곡선인데 이 기울기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마이너스 A L Y분의 A L X 뭐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A L Y분의 A L X인데 뭐 이걸 A국 B국이라 그러면 이렇게 여기는 아무것도 안 붙이고 교과서에는 아무것도 안 붙이고 스타 표시를 여기다 했는데 뭐 A국 B국 하면 각각 여기다 A 여기 B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폐쇄 경제에서는 중요한 것은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선형이기 때문에 이게 선형이기 때문에 수요가 여기서 무차합선이 만나든 여기서 만나든 어디서 수요가 결정이 되든 상관없이 재화의 상대 가격이 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이런 공급 조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이랬어요. 그랬죠? 그랬죠? 네. 두 번째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폐쇄 경제 상태에서는 지금 여기 바로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 폐쇄 상태에서는 수요가 여기서 결정되든 여기서 결정되든 어디 결정은 상관없이 재화 가격은 이 공급 조건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공급 측 결정 모형이게요. 공급 측 결정 모형이다. 리카도 모형은 공급이라는 건 뭐냐? 요소 투입 비율. 요소 투입 비율. 역으로 하면 생산성. 이런 요소 투입 비율이나 생산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공급 측 결정 모형이다. 그리고 폐쇄 경제 상태에서는 이 상대 가격 결정에 수요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랬지만 이제 개방 경제로 가면 폐쇄 경제에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놓고 갑시다. 상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PY분의 PX, 재화의 상대 가격이 이게 지금 예컨대 A국이고 그러면 뭐 어떻게 결정되냐면 MC Y분의 MCX 이렇게 요 MC Y분의 MCX는 한계 전환율이라고 했고 MRT XY 한계 전환율 요거에 의해서 재화의 상대 가격이 결정되고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만 더 써보면 이 한계 전환율은 XJ 한 단위 생산의 비용은 W 임금에다가 ALX, XJ 한 단위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량 이렇게 쓸 수 있고 W ALY 이렇게 해서 YJ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 이렇게 해서 요거를 제거하면 ALY분의 ALX 이게 재화의 상대 가격을 결정한다. 그리고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ALY ALY, ALX 이렇게 L이 지금 들어가니까 뭐 조금은 저도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스타 표시를 해서 외국은 이렇게 생겼다. MC, Y, MCX 각각 스타 표시를 이렇게 하고 재화의 상대 가격도 PY분의 PX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B국이다. 외국이. 그래서 지금 자국은 재화의 상대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고 외국은 재화의 상대가 이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더 크다는 얘기고 상대적으로 자국은 요게 XJ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이 적다는 것이고 외국은 YJ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이 상대로 적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적은 노동이 필요하다. XJ 한 단위 생산에 XJ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더 적은 노동이 필요하고 YJ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YJ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더 적은 노동이 필요하다. 비국은. 따라서 얘는 어디에 비교 우위가 있고 요게 더 값싸게 생산이 될 거니까 XJ의 비교 우위가 있고 얘는 요게 더 값싸게 생산될 거니까 YJ의 비교 우위가 있다. 지금 이렇게 한 게 지금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본 거 전부 다야 이게. 그러면 폐쇄 경제 상태에서는 자국의 가격은 이렇게 결정되고 외국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는데 이게 이제 국가 간의 교역을 하게 되면 세 개의 상대 가격 이거를 이제 PY분의 PX 요 상대 가격 요 인터내셔널 프라이스 가격 요게 어떻게 결정되냐 간단하게 이제 요거를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쓰냐면 그냥 PI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앞으로 PI 이렇게. 그리고 자국의 가격을 어떻게 쓰냐면 요거를 계속 이제 이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요걸 A국의 가격이고요. 요거는 뭐의 가격이에요? B의 가격이지 B국의 가격이죠. 그래서 국제 가격은 PI로 앞으로 쓸 거고 자국 가격은 PA로 외국의 가격은 PB로 뭐 이렇게 앞으로 쓸 거란 말이죠. 이거 우리가 서로 이제 합의한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50페이지 보면 첫 번째 줄에 폐쇄 경제에다 밑줄. 폐쇄 경제에서는 재화의 가격은 단위 노동 투입량, 노동 생산성 이거에서 결정되고 방금 말했어요. 수요의 변화는 밑줄. 수요가 아무리 변해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급 측 결정 모형 여기다 써놓고 공급 측 결정 모형. 하지만 개방 경제에서는 밑줄. 세계 시장에서 수요가 변하면 국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먼저 할 일은 그 다음 단락의 첫 번째 세계 생산 가능 곡선 밑줄 긋고 세계 생산 가능 곡선 이게 PPC 상첨자로 W 월드 PPC 상첨자 W 월드 그래서 세계 생산 가능 곡선 이걸 어떻게 도출을 하냐 그런데 그 밑에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 그래프 옆에 왼쪽에 일단 그래프를 잠깐만 봅시다. 거기 P라고 써져 있는 게 교역 이전의 자국의 가격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썼어요? PA라고 썼던 거 그냥 아무 첨자도 없고 외국은 그냥 스타 표시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교역 이전의 자국 가격이 P야. 그 다음 P스타는요. 교역 이전의 외국 가격이에요. 이게 지금 세계 생산 가능 곡선인데 이게 도출되는 것이 이렇게 도출된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자국 가격과 외국의 가격만 표시되어 있지 뭐가 표시 안 되어 있냐면 요거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relative supply curve, relative demand curve 가지고 국제 가격 결정하는 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문제도 그걸 도출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X라고 되어 있는 사실은 X 플러스 X 스타예요. 자국과 외국의 X제 생산량을 다 합한 거야. 여기가 Y라고 되어 있는 사실은 Y하고 Y 스타 합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 자국의 생산 가능 곡선인데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외국의 생산 가능 곡선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자, 자국이 요점을 선택한다는 것은 X제만 생산한다는 거죠. 요 자국의 생산 가능 세트가 이렇게 생겼는데 생산 가능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생산 가능 세트라고 그래요. 근데 요걸 이 점을 선택한다는 것은 X제만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의 생산 가능 세트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 점을 선택한다는 것은 Y제만 생산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완전 특화점이라 그러는데 완전 특화점에서 수평 수직의 점선을 쭉 보내. 이렇게 수평 수직 점선을 쭉 보내요. 자, 그러면 자국이 X제에 완전 특화하고 외국도 X제에 완전 특화를 하게 되면 요거하고 요걸 더한 것이 세계 전체 생산량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외국의 생산 가능 세트를 요렇게 세트를 수평으로 쭉 보내게 되면 요게 누구 거라고? 외국 거야. 요게 외국 거. 쭉 보내게 되면 요게 지금 P 스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국 거를 요렇게 더하고 요렇게 더한 것이 세계 전체의 생산량이니까 YG 생산량이니까 자국의 생산 가능 세트를 쭉 위로 끌어올린 게 요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는 요게 그려져 있지 않은데요. 요걸 그려요. 요걸 그려놔. 이렇게. 요거는 어느 가격이라고? 자국의 가격이야. P야. 이게 세계 전체의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PPC 월드야. 세계 전체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자, 이제 가격이 그 옆에다 이제 쓸 겁니다. 그 그래프 옆에, 교과서 그래프 옆에다 쓰세요. 자, 국제 가격이 아까 우리가 PI라고 그랬는데요. 이 PI 가격이 뭐예요? PY분의 PXI인데, PY는 PXI인데, 요게 자국 가격보다 지금 외국 가격이 훨씬 더 가격이 높잖아요. 지금 폐쇄 경제 상태에서. 우리가 처음에서 폐쇄 경제 상태에서는 자국의 가격, 요 P, 이게 외국의 P 스타보다 더 낮아요. 이렇게. 그런데 개방 경제로 가봤어. 그러니까 국제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그 국제 가격이 예컨대 요 자국 가격보다 더 낮아. 국제 가격이 자국의 가격보다 낮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PY분의 PX죠? YJ 상대 가격, XJ 상대 가격이에요? XJ 상대 가격이죠? XJ 상대 가격보다 더 낮아, 국제 가격이. 그러면 자국이 XJ가 낮은데 외국보다 더 낮은데 이것보다 더 낮으면 어느 나라가 XJ를 생산하겠어요? 아무도 생산 안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XJ는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산이 없어요. XJ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두 번째는 요 PI가 P인 경우요. 국제시장 가격이 폐쇄 경제 상태 자국 가격과 똑같네. 그러면 자국은 뭘 생산했어? 폐쇄 경제 상태에서 X, YJ를 다 생산했죠. 외국은 너무 XJ 가격이 낮으니까 뭐만 생산해? YJ만 생산해요. 그거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폐쇄 경제 상태는 자국은 X, YJ를 다 생산해, 이 가격에. 외국도 X, YJ를 다 생산해요, 이 가격에는. 그런데 이 가격이 되면 외국은 너무나 XJ 가격이 낮기 때문에 XJ 생산 안 해. 자국은 X, Y를 둘 다 생산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 가격이 되면 자국은요 X, YJ를 둘 다 생산해요. 외국은 YJ만 생산합니다. 자, 여기 한 군데 빼놓고 요 PI가 외국의 P스타하고 같을 때가 있어. 여기 한 군데 빼놨어. 지금 한 칸을 빼놨어요. 외국의 P스타하고 같아. 그럼 어떨까요? 이제 외국은 원래 XY를 둘 다 생산했다니까. 근데 자국은 XJ 가격이 원래 낮아서 XJ를 생산했었는데 여기로 가버리면 어때요? 이제 XJ만 생산하겠죠. 이때는 어때요? XY를 둘 다 생산했는데 XJ 가격이 엄청 높아져 버렸어. 그래서 XJ만 생산해요. 누가? 자국이. 외국은 XY 둘 다 생산하고. 요거 이해해야 됩니다. 자국은 XJ만 생산해. 외국은 XY를 둘 다 생산해. 자,
PI가요, 뭐보다 더 커버려? P 스타보다 더 커버려. 요거만큼만 해도 X는 완전 특화했는데, 자국은 XJ를 생산했는데, XJ만 생산했는데, 외국이 이 XJ가 더 높아져 버리면, 요렇게 돼버리면요. 요렇게 돼버리면, 요것만 생산한다. 그래서, 요 둘 다 전부 다 XJ만 생산한다. XJ만 생산해. XJ만 생산해. 우리가 중간에 하나 빼놓은 게 이거예요. 요 국제 가격이 그러면 P보다 크고 요 P 스타보다 작으면 어떠냐?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요. 이런 경우예요. 요렇게 접하다가 요렇게 접해버리고 요렇게 중간에 수요가 요렇게 있다가요. 요렇게 있다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 점점점 수요가 아무리 바뀌어도 생산점이 여기서는 전혀 바뀌지가 않아.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좀 자세하게 상대 공급 곡선을 도출할 때 자세히 얘기할 텐데, 수요가 이만큼 있으면 여기서 생산을 하게 되고요. 수요가 이만큼 있으면 여기서 생산을 하게 되고, 수요가 이만큼 있으면 여기서 생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렇게 접하게 되면 가격은 이거고, 요렇게 접하게 되면 가격은 얘야. 그 사이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국제 가격이 생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국은 XJ만 생산하고 외국은 YJ만 생산한다.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 자국이 XJ, 외국은 YJ에 완전 특화한다. 이렇게 불러요. 완전 특화한다. 이렇게. 그래서 개방경제가에서는 수요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어떻게 변하냐, 이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생산 패턴도 바뀌게 되고요. 가격도 달라집니다. 가격도 달라져. 그것을 이제 뒤쪽 가서 또 하니까요. 조금 이따가 이제 상대 공급곡선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쭉 나와 있는 게 지금 그거예요. 50페이지 그래프 바로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먼저 XJ 가격이 너무 낮아서 두 나라 모두 XJ를 생산하지 않고 YJ만 생산한다면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요거야. 거기 1번 동그라미. 두 번째, 거기 A점에서 출발해서 XJ 상대 가격이 점점 변함에 따라서 세계 생산량은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XJ 가격이 점점 상승해서 거기 밑줄 보세요. A국의 폐쇄 경제 상태의 P와 같아지면 그게 2번 이거지잖아 지금. 여기 같아지면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51페이지 두 번째 줄에 이제 XJ 상대 가격이 P보다 높아지면 A국은 XJ 완전 특화인데 상대 가격이 P보다 크고 P 스타보다 작을 때는 이거죠. 요거 세 번째. A국은 XJ 완전 특화하고 B국은 YJ 완전 특화한다. 거기다 별표를 해놔요. 상대 가격이 P보다 크고 P 스타보다 작을 때는 A국은 XJ, B국은 YJ 완전 특화한다. 생산점은 그 그래프에서 C점이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가격이 P 스타가 되면 그게 4번이죠. 저기 P 스타가 되면 얘가 외국만 이거를 이제 생산을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면 다변화한다 그러고 생산을 다변화한다 그러고 한재화만 생산하면 특화한다, 완전 특화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계 상대 가격을 세계 생산 가능 곡선에서 상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 단락 넘어가시면 거기 밑줄 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국제시장에서 밑줄 생산과 소비의 균형은 세계 생산 가능 곡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무차별 곡선은 밑줄 그으세요.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진다. 이미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다 했을 거예요. 그냥 일단 밑줄 그어놓고 갑시다. 첫 번째 우리가 뭐 볼 거냐면 XJ를 더 선호하는 경우 밑줄, YJ를 더 선호하는 경우.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무차별선이 이렇게 세계 상태의 무차별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뭘 선호하는 거예요? XJ는 아주 적게 소비하려고 하지만 Y는 엄청나게 소비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YJ를 선호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 XJ는 엄청나게 소비하려고 하지만 YJ는 아주 적게 소비하려는 거. 이런 경우 이게 XJ를 선호하는 경우, YJ를 선호하는 경우 가격 어떻게 결정돼요? 가격은 이렇게, 가격은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거를 그 뒤에 그래프가 넘어가 보세요. 뒤에 넘어가 보세요. 애매하게 C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아까 제가 이렇게 애매하게 그렸던 것들을 지금 두 개를 그려놨는데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이미 다 해요. 그 평면을 조그맣게 하나 그려요. 위에다가. XJ, YJ 두 제와 평면인데 이런 형태의 우하향하는 선형직선으로 뭐가 있어요? 예산제약선이 있다. 예산제약식. 예산제약하에서 소비자가 이런 점을 효용극대화점으로 선택을 했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무차별선이 여기에 접하도록 이렇게 결정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XJ 보통 수요가 이렇게 결정되고 YJ 보통 수요가 이렇게 결정됐어. 여기서는 뭐와 뭐가 맞아떨어져요? 무차별선 접선의 기울기인 MRS하고 MRS XY하고 그 다음에 PY분의 PX 예산선의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치가 주관적인 선호도와 객관적인 교환 비율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효용극대화가 달성이 될 거고 이런 경우인데 MRS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MRS라는 것은 이거 다시 한번 보면 MU 뭐고 Y분의 MU X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걸 어떻게 했어요? YJ로 평가한 XJ 한 단위 추가 소비에 따라 효용이 증가분 요 YJ로 평가한 항상 분모로 평가한 XJ 한 단위 추가 소비에 따른 효용 증가분 XJ의 상대적인 선호도 XJ의 선호도 항상 분자를 중심으로 XJ의 선호도 그러면 MRS 값이 이렇게 커진다는 것은 XJ에 대한 선호도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죠? MRS 값이 작아진다는 것은 이렇게 작아진다는 것은 XJ의 선호도가 작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면 이 파란색의 무차별선으로 XJ를 더 선호하게 돼서 바뀌었어. 그러면 여기서는 더 이상 효용 극대화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밖으로 밀어내서 이 점이 효용 극대화점이 될 것이고 그러면 X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무차별선이 바뀌었어. 그러면 X를 덜 선호하게 된 거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지. 이런 식으로. 뭐 광고의 효과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봐요. 이제 금연 광고 그 담배갑에 이제 혐오성 문구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림이 들어가게 되면 예컨대 XJ가 담배다. 그러면 담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무차별선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아니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어서 XJ 담배를 더 줄이는 쪽으로 소비를 선택하게 된다. 이게 이제 선호도에 대한 얘기고 다 할 거예요. 이건 다 할 거고. 그러면 XJ를 더 선호하게 되면 XJ 가격은 높아지고 XJ를 덜 선호하게 되면 XJ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예요. 3-3의 그런 얘기고 그건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무역의 이익이 나와 있는데요. 제일 밑에 단락에 거기만 밑줄 긋읍시다. 읽어봤다 하는 여러분 전제하에서 이처럼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밑줄 그으세요.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는다. 다만 어떤 국가가 더 많은 이익을 얻는가는 국제균형가격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보겠습니다. 무역의 이익 거기 3-4의 별표를 하시고 최초의 2점 한번 찾아보세요. 2점 이게 폐쇄경제 상태에서 생산 소비점이에요. 개방경제가 되면 뭐가 바뀐다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폐쇄경제 상태에서 자국은 P였고 폐쇄경제 상태 자국은 외국은 P 스타였는데 개방경제가 되면 얘가 된다. 얘가 돼. 그럼 자국은 가격이 올라가고 외국은 가격이 떨어지죠. 자국이 재화의 상대 가격이 X 상대가 올라갔어. X 상대가 올라갔어요. 그럼 XJ를 점점점 생산을 늘리는데 어디까지 간다고? 수요가 있는 한 완전 특화까지 간다 이것이. 완전 특화점까지. 그래서 거기 B점 거기다가 완전 특화 이렇게 써놔요. 완전 특화. XJ 왼쪽 그래프입니다. 왼쪽 그래프에 XJ 완전 특화점. 그리고 이제 그거를 소비점을 표시가 지금 되어 있는데 무역 전과 무역 후에 그렇게 하나만 그려보겠습니다. XJ, YJ 두 제와 평면에 자국은 이런 형태로 XJ에 치우쳐서 생산 가능성이 확장이 되어 있고 자국의 가격은 요 PY분의 PX 얘가 PY분의 PX 여기 인터내셔널 프라이스 가격으로 결국은 처음에는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나중에 올라가서 얘가 같아진단 말이죠. 국제시장 가격이 돼요. 외국은 높은 상태에서 떨어져서 같아지고 이런데 자국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은 요 폐쇄형 상태에서 뭐가 요 P가 뭘로 요렇게 P 인터내셔널 프라이스 가격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가격만 따져보면 폐쇄형 상태 생산점이 이런 점이 있어. 요게 지금 2점 이퀄리브리엄 상태인데 처음에 XJ를 요만큼 YJ를 요만큼 생산을 하고 있다가 요런 B점으로 생산을 완전 특화하게 되고 생산은 요 X0에서 요 B점으로 완전 특화하게 되고 요게 중요하고요. 자국은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자국만 보면 자, 요 PI 가격과 나란하게 생산이 전혀 변화 없는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 나중에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교역을 했는데 생산이 전혀 변하지 않는데도 무역의 이득은 있냐? 무역의 이득이 있는데 그 이득을 두 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무역의 이득이 존재해요. 생산은 전혀 변하지 않는데 소비가 바뀔 수 있다 이거예요. 소비가 이런 상태에서 처음에 무차별성이 있다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생산점은 바뀌지 않는데 소비만 국내 가격이 아니라 국제 가격으로서 바뀌게 돼서 후생이 증가하는데 그거를 뭐 이게 웰스라고 쓰면 웰스 W0에서 W1으로 가면 후생이 증가하는 것을 이것을 무슨 이득이라 하냐면 국제 시장에서 교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득이다. 교환의 이득 이렇게 말하고 생산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면서 또 후생이 바뀐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W2로 요 생산 특화의 이득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교환의 이득과 생산 특화의 이득을 합해서 gains from trade다 이렇게 부른다. gains from trade. 그러니까 무역은 두 단계로 이득이 나타나는데 생산점이 변화가 없어도 소비만을 통해서 후생의 증가가 그리고 생산점의 특화를 통해서도 후생의 증가가 두 단계로 후생의 증가가 나타난다. 무역의 이득이 자국에서 나타나고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역의 이득은 무역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들이 무역의 이득을 누린다는 게 리카도의 무역 모형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게 일단 해두고 거기 그 그래프 밑에 보면 국제 균형 가격이 양국의 국내 가격 사이에서 결정되면 A국과 B국의 두 경제의 후생 수준이 모두 증가한다. 그 밑에다 그렇게 써놔요. 국가 간의 파레토 개선. 국가 간의 파레토 개선. 그 말은 무역에 참가하는 국가가 파레토 개선이란 건 뭐예요?
다른 나라 후생이 일정한 상태에서 나라 후생이 증가하는 건데 이거는 뭐예요? 둘 다 후생이 증가하는 거니까 파레토 개선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3-5는 그런 말이에요. 왜 자국이 무역의 이득을 누리고 왜 외국이 무역의 이득을 누렸냐. 둘 다 Py분의 Px가 자국은 올라가고 외국은 Py분의 Px가 떨어졌는데 이렇게 써놔요. 외국은 원래는 Py분의 Px B 해도 되는데 뭐 스타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원래는 이렇게 이런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얘가 떨어져서 얘는 같아졌단 말이죠. 자국이 요 X제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국제시장에 경쟁력이 있는 재화를 지난번에 뭐라 했어요? 비교 우위제, 수출제. 얘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비교 우위제, 수출제 그랬어. 수출제 가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교역 이후에? 교역 이후에 수출제 가격이 어떻게 됐어? 낮은 애가 높아졌잖아. 수출제 가격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수입제분의 수출제가 뭐라 그랬지? 교역 조건이라 그랬으니까 교역 조건이 개선된 거죠. 자국의 교역 조건이 개선되고 외국은 교역 조건이 떨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외국은 이거의 수출제야. 이게 수출제야. 그러니까 외국도 교역 조건이 개선됐어. 교역 조건의 개선이 무역의 이득을 가져왔다 결론이었어. 나 거기다가 교역 조건의 개선이 무역의 이득을 가져온다는 게 밑에 그래프 두 개의 그 설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가 돼야 얘보다 높고 얘보다 작은 여기가 돼야 두 나라가 완전 특화를 하고 무역의 이득이 둘 다 있을 텐데 만약에 이런 데서 만나버렸어. 그럼 자국은 상대 가격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잖아요. 교역 조건이 개선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자국의 무역의 이득이 전혀 없다. 외국만 무역의 이득을 누린다. 여기서는. 여기요? 여기는 어때요? 외국의 교역 이전 가격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은 상대 가격이 안 변했어. 안 변하면 무역의 이득이 없다니까. 변해야 무역의 이득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특이하게 한 나라만 무역의 이득을 누리고 여기에서만 무역의 이득을 둘 다 누린다 이것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리카르도 모형에서 만약에 무역에 참가하는 모든 국가들이 무역의 이득을 누린다라고 말하려면 두 나라가 완전 특화를 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게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53페이지에 보면 그 그래프 바로 위에 X제 상대 가격이 올라가면 X제 수출국인 A국의 이익은 커지고 X제 수입국인 B국의 이익은 작아진다. 마찬가지로 Y제 상대 가격이 올라가면 Y제 상대가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Y제를 수출하는 국가의 교역 조건 개선이죠. Y제 수출국의 B국의 이익이 커지고 수입국인 A국의 이익은 작아진다. 이처럼 별표. 무역으로부터 양국 모두 이익을 얻지만 국제시장에서 자국의 비교 우위제 가격이 높게 결정될수록 그 국가의 이익이 더 커진다. 이처럼 국제시장 가격이 어디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무역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크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작은 나라와 큰 나라 간의 무역에 누가 더 이익이 크냐. 그래서 여기서 미래 역설이라는 것인데요. 미래 역설. 결론은 뭐냐면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가 무역의 이득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국가 간의 교역을 하게 되면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무역의 이득을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게 현실인데 왜 이렇게 작은 나라가 가져가냐. 그러니까 역설이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일단은 그래프만 잠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54페이지. 3-6 보면 거기 2점 한번 찾아봐. 2점. 2점이 무역균형점이에요. 무역균형점. 그 점에서 상대 가격을 봤더니 P스타하고 PW가 같네. 그러면 외국은 상대 가격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으니까 무역의 이득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국은 무역 이득을 다 가져갔겠죠. 그러면 자국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러면 거기 상대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자국은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낮은 상태에서 높아지. 여기 이 점이 있고 요런 점이. 그 요런 점에서 똑같은 P하고 P 스타하고 PW하고 같아지도록 상대각을 하나 끌어내.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요? 미래 역설이라는 건데 미래 역설의 그래프를 그리기가 약간 어려운데요. 한번 그려보는 것도 의미가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XY 두제와 평면이 있고요. 두제와 평면이 있고 생산 가능 곡선이 외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생겼고요. 자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나라는 이 나라는 대국, 이 나라는 소국이야. 지금 예컨대 이게 굳이 세계 전체 생산 가능 곡선을 그리지 않고요. 자국은 XJ 완전 특화하고 외국은 YJ 완전 특화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교역 조건이에요. Terms of Trade. 교역 이후에 이 가격이 세계 가격이 됐다는 것은 얘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걸 그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소비 비율이 이렇게 되었다면 이런 점이 지금 소비점일 거예요. 그러면 자국은 이렇게 후생이 높아졌는데 어디서부터 높아졌을까요? 여기다 그리면 맞을까요? 여기다 그리는 거는 맞지는 않아요. 왜? 이게 XJ 가격이 더 낮잖아. 이건 높아졌고. 그러니까 낮으니까 XJ를 더 많이 소비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다가 찍어야 되지. 응? 그래서 이렇게 무차별선을 그리면 자국만 교역 조건 개선에 따른 후생의 증가가 있고 외국은 전혀 후생 변화가 없어요. 자,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 하게 될 거고 이 점에서 수평 점선을 쭉 보내. 이 점에서 수평의 점선을 수직축으로 쭉 보내. 그러면 외국의 생산 가능 곡선과 만나는 점이 있죠? 그게 외국의 생산점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외국의 생산점이야. 교역 이후에. 자국은 어디만 생산해? XJ만 생산해. 그러면 YJ를 이 점에서 소비했다는 것은 생산은 누군가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외국이 생산한 거지. 자,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임금 변화입니다. 임금 변화 봅시다. 여기서 국제가격과 노동 생산성의 변화가 양국의 상대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자. 거기다 몇 줄 긋지. 무역 이후에 두 국가의 임금은 어떻게 변할까? 결론이 중요하죠. 결론부터 말하면 두 나라 임금이 모두 올라간다. 또 노동 생산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임금 수준이 더 높다. 그걸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리카르도 모형에서 노동 생산성은 뭐의 역수라고요? ALX의 역수가 XJ의 노동 생산성이다 이랬습니다. 역수를 취하면 그래서 XJ 생산에서 노동 생산성은 ALX분의 1이고 YJ생 노동 생산성은 ALY분의 1인데 임금은 재와 가격의 노동 생산을 곱한 것이다. 자,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어요. 여기 지금 요 재화의 가격이 뭐에다 뭘 곱한 건가요? 임금에다가 ALX를 곱한 건가요? 그렇죠? 요 YJ 가격도 마찬가지죠? 임금에다 뭘 곱한 거야? 요걸 곱한 거죠? 되시죠? 그런데 자, 거기 이제 W가 PX는 그 위에 옆에다 써놔요, 그냥. PX는 W 곱하기 ALX. PX는 W 곱하기 ALX. PY 스타는 뭐예요, 그러면? PY 스타는 W 스타 곱하기 ALY 스타. 일단 그걸 써놨어요.
자, 리카르도 모형에서는 단위 노동 투입량이 주어져 있다. 일정합니다. 항상. 재화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임금이 변하게 된다. 무역 이후에 밑줄 그으세요. 거기다. 무역 이후에 어느 나라에서나 수출제 가격이 무역 이전보다 더 높아진다. 왜?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왜 무역 이후에 수출제 가격이 높아지나요? 처음에는 값이 싸니까 국제시장에 내놔서 잘 팔렸다 그랬잖아요. 값이 싸니까 외국에서 더 많이 사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써놔요. 거기다가 해외에서 수입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수출제 가격이 비싸져요. 그게 교역 조건 개선이야. 그래서 가격이 높아지면 무역 임금도 무역 이전보다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얘가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단락 여러분 다 읽어봐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56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단락 다 읽어보고 두 번째 단락에 일단 밑줄 그으세요. A국의 임금이 B국보다 높은 것은 A국의 노동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B국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고 지금 앞에 예를 그대로 여러분 확인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다음으로 여기서 별표. 국제 가격의 변화가 양국의 상대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얘가 나와 있습니다. 얘 동그라미. A국은 X제만 생산하고 외국은 Y제만 생산해서 수출한다고 하자. 이 가정에서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둘 다 완전 특화한다고 하자. 그랬을 때 국제시장 가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그거 이해되는지 한번 보세요. PW는 PY 스타분의 PX 괄호로 한번 묶어봐요. 연필로 PW는 PY 스타분의 PX. 왜 Y 스타는 스타가 붙었고 X는 아무것도 안 붙었어요? 자국이 X제만 생산해. 외국은 Y제만 생산해. 그러니까 외국의 가격이 국제 가격일 거 아니에요. PY 스타. 자국은 X제 자국 가격이 국제 가격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PX를 어떻게 쓰기로 했어? W 곱하기 ALX 쓰기로 했죠? PY 스타를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W 스타 ALY 스타 쓰기로 했죠? 그 다음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화살표를 해. 거기서 오른쪽 화살표예요. 그리고 W 스타분의 W를 한번 쓰고 그걸 정리를 합시다. 거기 W 스타분의 W가 왼쪽에 식이 있잖아. 그럼 뭘로 나눠야 돼? 거기 ALY 스타분의 ALX로 나눠야 되죠. 나눠봐요. 이거 써 옆에다가. 옆에 쓰세요. 눈치 있는 사람은 그 아래가 써져 있어. 그 아래 써져 있어요. 그 식으로부터 도출을 해야 돼. 여러분이 도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래 식이 써져 있어 거기. 그리고 그 옆에다 씁시다. W 스타분의 W 거기다 박스를 치고 뭐라고 써야 돼? 자국의 상대 임금이에요. 항상 분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라 했잖아요. 자국의 상대 임금이야. 뭐에서 결정돼요? PW에서 결정되고 그 다음에 ALX분의 1에 의해서 결정되고 ALY 스타분의 1에 의해서 결정이 돼.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밑에 다음 단락 보면 3.13식으로부터 상대 가격과 노동 생산성의 변화가 상대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그러면서 1번 동그라미 1번 A국의 비교 OEJ인 X제 상대 가격 PW가 올라가면 밑줄 PW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A국의 상대 임금이 올라간다. 그 위에 3.13에서 화살표를 해놔요. PW가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상대 임금 올라가. 두 번째, A국의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면 분자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거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상대 임금 올라가. 세 번째, 외국의 노동 생산성 3번 올라가면 A국의 상대 임금 떨어져. 이렇게 이 논의를 요약해 보면 자국의 교역 조건이 개선된다는 것은 아까 PW 올라가는 거예요. 자국의 교역 조건이 개선된다면 자국의 임금 수준은 올라간다. 두 번째, 노동 생산성이 높은 국가에서 임금 수준도 높다.
따라서 어떤 국가의 임금 수준이 높아졌다면 이는 국가의 교육 조건이 개선되었거나 아니면 그 국가의 노동 생산성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많이 올라갔음을 의미한다. 이해되시죠? 아, 그거 이해되면 굉장히 여러분 많이 한 거세요. 자, 리카르도 모형의 확장, 이게 다지와 모형 나중에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여러분 이것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넘기겠습니다. 결론을 그 이번에 이제 시험에 나온 게 이건데요. 57페이지, 58페이지에 이게 다지와 모형에서 노동 생산성의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선호도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대 공급 곡선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 상대 공급 곡선을 우리가 상대 공급 곡선만 하나 그려놓고 하겠습니다. 그 위 리카르도 모형 확장 그 위에다가 요걸 가지고 상대 공급 곡선을 그리는데 그것만 지금 그려놓고 갈게요. 자세하게 다 할 수가 없어. 지난번에 우리가 RSRD 지난 시간에 상대 수요 상대 공급 곡선을 가지고 표준 무형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그 표준 무형 모형이 어떻게 생겼어? 여기에 수직축에는 PY분의 PX라는 게 있었고요. 이게 XJ의 상대 가격, 항상 분자를 중심으로. 그리고 여기가 XJ의 상대 수량이야. XJ의 상대 수량. XJ의 상대 가격. 수요는 우하향하는 걸로 생겼는데 똑같아요. 그런데 공급이 이제 문제야. 공급이. 우리가 이렇게 점선을 하나 쭉 끌어내려서 그리고 자국의 가격은 폐쇄 경제 상태에서 P고요. 외국 가격은 폐쇄 경제 상태에서 P 스타여서 자국 가격은 낮고 외국 가격은 높아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가격이 요 PI가 자국 가격보다 더 낮은 경우요. XJ를 아무도 생산 안 한다고. 아무도 생산 안 해. 그러니까 여기야. 이 낮은 구간에서는 XJ를 아무도 생산 안 해. 그리고 가격이 P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국은 XJ를 생산하고 외국은 YJ만 생산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요 자국은 XJ를 생산하는데 언제까지 생산할 수 있어? 이게 중요해. 수요가 있으면 XJ를 언제까지 생산할 수 있어? 완전 특화까지 생산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 점이 되면 외국은 YJ만 생산하니까 완전 특화의 XJ 생산량이 여기에 분자값을 차지해. 여기가요, 뭐라고요? 여기에 분자값이 XJ 생산량은 누구만 생산한다고? 자국만 생산해. 외국은 YJ만 생산을 해. 그러니까 완전 특화점에서 자국의 생산량을 여기다 쓰고요. 완전 특화점에서 외국의 생산량을 여기다 써야 돼. 자, 여기가 자국의 완전 특화점이야. 지난번에 완전 특화는 생산량은 뭐에서 결정된다고? 생산성에다가 노동 투입량이 결정된다. 생산량은 뭐가 결정한다고? 생산성 ALX분의 1 생산성 여기다가 XJ 투입되는 노동량 이게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XJ 투입되는 노동량이 전부 다 노동이 XJ만 투입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LX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L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분자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이제? ALX분의 L바가 돼요. 여기 나를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미 다 알 거예요. 이게 ALX분의 L바가 돼. 이 외국이 YJ 완전 특화점 이거 어떻게 된다고? YJ 생산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ALY분의 1이고 LY인데 이 LY가 아니라 YJ에 전부 다 노동이 투입되니까 이게 L바가 된다고요. 어디에서? 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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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량이 뭐예요 그러면? ALY 스타분의 L바 스타지. 요게 ALY 스타분의 L바 스타죠.
실제 문제에서는 이걸 다 줘요. 이게 인지 뭐 산지 이걸 다 줘. 2200개, 2400개 이런 거 다 줘. 이 값이 정확하게 상수로 튀어나와. 자, 그러면 완전 특가점까지 생산량을 X 생산량 늘릴 수 있으니까 요렇게 가격은 변해 안 변해? 수요가 아무리 변해도 가격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완전 특가까지. 안 변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 그리고 요 사이에서는 자국은 X제, 외국은 Y제 완전 특화하면 요런 거예요. 아까 수요가 이렇게 아무리 변해도 생산점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어디서 변한다고요? P에서 P스타까지 변하지만 생산은 전혀 변하지 않아. 완전 특화점에서. 그리고 이제 P스타가 되면 자국은 X제에 완전 특화하게 되고 외국은 X, Y제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게 미세하게 가격이 높아지면 전부 다 X제만 생산한다. 그래서 이게 Relative Supply Curve가 돼요. 수요가, 자 들으세요. 수요가 여기서 결정되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된다고? 폐쇄된 상태 자국 가격과 같아.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이런 경우야. 두 번째는 수요가 여기서 결정되면 이렇게 수요가. 그 수요가 여기서 결정됐어. X제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래서 Relative Demand Curve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나야 자국과 외국의 가격의 사이에서 국제 가격이 PI 혹은 PW가 결정이 되면서 자국은 X제, 외국은 Y제 완전 특화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리카르도 모형에서 특이하게 이 계단 모형의 상대 무슨 곡선이요? 상대 공급 곡선이 이렇게 도출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게 어려워. 이게 한 번에 다 이해가 되면 난 천재다 이렇게 생각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요게 이제 할 일들은 여기서 이제 수요 조건이 변하면 그리고 ALX, ALY 이게 변하면 또 엘바나 엘바스타가 변하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것들의 이제 움직임들을 보는 게 지금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으니까 일단 그래프를 좀 그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59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앞에서 공부한 비교 우위로는 모든 국가는 반드시 수출할 제품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비록 모든 부분에서 노동 생산성이 낮은 나라도 반드시 수출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밑줄 그세요. 상대국보다 더 낮은 노동 생산성으로 생산한 제품을 어떻게 더 낮은 가격으로 상대방 국가에 수출할 수 있겠냐. 그 이유는 밑줄 그세요. 노동 생산성이 낮은 국가의 임금이 상대국보다 낮기 때문이다. 아까 우리가 상대 임금 봤었죠? 상대 임금 결정 요인이 뭐야? PW, ALX분의 1, ALY 스타분의 1 세 가지였죠? 상대 임금 결정 요인이. 그 중에 자국의 노동 생산성이 높으면 어땠어요? 자국의 상대 임금이 높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낮으면 상대 임금이 낮겠죠.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노동 생산성이 낮은 국가는 임금이 상대국보다 낮다. 그 앞에 지금 이해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해 못하신 분도 계시고 거기다가 페이지 56페이지 3.13이라고 써놔요. 페이지 56페이지 3.13 방금 우리가 보고 온 식이야. 다 설명한 식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좀 더 읽어볼게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노동 생산성 밑줄, 임금 밑줄, 재화 가격은 서로 연결됐다. 그래서 한 국가의 임금 수준은 노동 생산성과 재화 가격의 비례해서 결정이 되는데, 즉 별표, 노동 생산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임금이 높고 노동 생산성이 낮은 국가일수록 임금이 낮다. 그리고 노동 생산성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면
재화 가격이 올라갈수록 임금도 올라간다. 그 3.13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왜 그런지 설명하고 있는데 꼭 안 읽어봐도 되겠습니다. 그 61페이지에 보면 그 그림 3-8의 바로 위에 보면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똑같은 얘기를 또 써놓고 있으니까 체크를 해서 그 그림에서 보듯이 노동 생산성이 낮을 때는 임금도 낮고 상대는 노동 생산성이 높을 때는 임금도 높다. 세계 전체적으로 임금은 국가 간의 차이가 크지만 임금이 노동 생산성에 비례하기 때문에 단위 노동 비용의 국가 간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다. 읽어보시고 62페이지 운송비와 비교역제. 흔히 무역 이론에서는 밑줄 긋시다. 운송비를 고려하지 않는다 밑줄. 이게 이제 문제에서 또 묻습니다. 운송비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운송비를 고려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일단 원칙적으로는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재화의 수출과 수입에는 항상 운송비가 필요하다. 국가 간의 운송비가 커서 그 단락의 제일 밑에 무역이 불가능한 재화를 비교역제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밑줄 재화마다 운송비 크기의 차이가 있다. 반도체 가격에 비해 운송비가 작다. 쌀, 밀 가격에 비해서 운송비가 크다. 그래서 반도체는 잘 서로 국가 간의 교역이 이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쌀 이런 것들은 교역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운송비 부담이 큰 서비스제는 대체로 비교역제의 특성을 가지고 농산물이나 서비스제 운송비 부담이 크니까 공산품보다 무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뭐 콜센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그 뒤에 아웃소싱 모형에서 자세하게 하게 될 거고요. 리카르도 모형의 이론의 재음미 여러분이 그 수식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카르도 모형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소설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한 개가 나와 있는데 63페이지 한 개. 첫 번째 리카르도 이론은 무역의 발생 원인을 밑줄 긋시다. 무역 발생 원인을 양국의 생산성 차이에 두고 있다. 그런데 왜 생산성이 두 나라 차이가 나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두 번째, 양국이 무역을 하면 완전 특화가 발생한다는 것도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리카르도 모형에서 자국은 X제, 외국은 Y제 완전 특화해서 두 나라 다 무역에 이득이 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에 참가한 나라가 다 이득이 있다. 그 전제가 뭐라 그랬어요? 완전 특화를 해야 둘 다 이득이 있다고. 이게 결론인데 이게 비현실적이란 말이죠. 자국의 비교 오이제만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세상에. 자, 세 번째, 재화 가격이 수요와는 관계없이 밑줄 공급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보게 될 우리가 리카르도 모형, 그 다음에 핵시올린 모형, 특정 요소 모형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공급측 결정 모형입니다. 전부 다 공급측 결정 모형이에요. 우리가 수요 측 결정 모형이 유일하게 나중에 산업 내 무역 가면 대표 수요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잘 시험에도 안 나오는 그게 유일해. 다 공급측 결정 모형이에요. 그래서 생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마지막으로 생산 요소로 노동만 고려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한계죠. 현실적으로 생산 요소가 아주 중요한 자본이나 토지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가 하나뿐이니까 그 밑에 소득 분배 효과를 설명하지 못한다 밑줄. 원칙적인 리카르도 모형은 소득 분배를 설명할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비교 우위제에 완전 특화하는데 만약 우리나라가 자동차에 비교 우위가 있다면 전부 다 노동자들이 다 완전 특화 뭘 해요? 자동차만 생산해. 그러면 잘 팔면 남는 이득을 골고루 나눠 먹으면 되지 무슨 소득 분배를 논의할 실익이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농산물 생산을 해야 이게 소득 분배가 나눠지지. 그렇죠? 그래서 리카르도 모형은 소득 분배를 논의할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면 이게 모두 다 비교 우위제에 완전 특화한다는 그런 가정 하에서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은
요소가 다 비교 의제로 갈 수가 없어. 순식간에 못 가. 그게 이제 산업 간의 요소 이동성이 제한이 있다면 리카도 모형에서도 소득 분배를 논의할 실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공부하게 되면 이제 그런 공부를 하게 돼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소득 분배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실증 분석의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맥두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맥두걸의 실증 분석이 있어요. 거기 맥두걸 밑줄 그어놓고 영국과 미국의 통계 자료를 가지고 리카도 모형의 실증 분석을 시도했다. 거기에 노동 생산성과 수출 점유율 간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론만 먼저 좀 봅시다. 65페이지. 65페이지.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미국의 임금이 영국의 임금의 2배, 그때 실증 분석을 할 때 2배 정도 차이가 났었다 이 말이에요. 이 경우에 미국의 노동 생산성 영국보다 2배 이상 높아야 미국이 제품 가격이 영국의 제품 가격보다 낮아지고, 밑줄 보세요. 수출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하면 계속 밑줄, 미국의 임금이 영국의 2배가 되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2배 이상이 돼야 제품 가격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생산성이 높으면 어떻다고? 제품 가격이 낮아지고 임금은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에서 미국은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도표를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수직축에 분자의 미국 동그라미, 미국의 노동자 1인당 생산량, 수평축에요, 미국의 수출, 미국의 동그라미. 자, 생산성이 어느 정도 높아야 미국이 수출을 한다고요? 2배 이상이 돼야. 2배 이상. 그래서 거기 2라고 나와 있는 거에 수평의 선분이 쫙 나와 있잖아요. 그거보다 높은 구간에서만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영국보다 2배 이상이 되는 거죠. 그 구간에 있는 선, 우상향하는 선분 거기다가 덧칠을 해놔서 우상향하는 선분 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우상향하는 선분 그 부분에 대해서 덧칠을 해서 그런 제품들만 수출하게 된다 미국이. 그 구간에서는 미국이 수출하게 되고 그보다 떨어지면 영국이 수출하게 되고 뭐 이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결론을 보면 리카도 모형이 이 실증 분석을 해봤더니 맥두걸의 실증 분석에 따르면 어떻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맞다는 것입니다. 맞다는 것이다. 자, 66페이지 가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에 있어요. 거기다 별표합시다.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자유무역으로 두 번째 단락에 66페이지 손해를 본다는 의견이 있다. 다 이득 보냐? 손해보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자유무역으로 중국의 농산물이 수입됨에 따라서 한국의 농업이 위축되고 장난감, 의류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한국의 관련 산업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무역은 우리 경제에 나쁘게 작용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로 인해서 한국의 수출 산업이 성장한다는 측면을 도외시하고 있다. 밑줄 첫 번째 반론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엄청 커지지 않냐 이 말이에요. 농산물 산업이 위축된 것보다 훨씬 더 자동차 산업이 커지지 않냐. 수출 산업이. 이게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 수입 확대로 인해서 국내 수입 대체 산업이 위축되는 건 일단 사실이다. 그거 인정한다고 하자 이거예요. 그렇지만 제품을 국산품보다 아주 낮은 가격에 중국산이 들어오게 되면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많은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 이득 아니냐. 이게 두 번째 주장입니다. 또 수입 대체 산업이 위축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으니까 생산이 증가하는 이득이 있다. 그게 구체적으로 수입 쪽과 그 소비 쪽과 생산 쪽을 둘 다 얘기해서 거기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크다 밑줄. 국가 간의 파레토 개선이다 이 말이에요. 국가 내에는 파레토 개선도 계약도 아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국가 내에는 그래서 어떻게 후생평가를 해야 된다고? 칼도 힉스의 잠재적인 보상 가능성 이걸 가지고 차선의 판단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비교 우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 별표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간이 오버가 돼 버렸어요. 첫 번째, 1분 만에 읽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생산성이 절대로 낮은 후진국은 밑줄. 낮은 후진국은 수출 상품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다는 게 비교 이론이죠. 그래서 비교의의 법칙에 대해서 넌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게 이제 67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비교의 법칙. 생산성의 절대적 차이가 아니라 상대적 차이에서 수출 상품이 결정된다. 그리고 모든 국가가 무역 이득이 있다. 두 번째, 임금이 낮은 개도국가의 무역은 선진국의 노동자들에게 불리하다. 왜 불리해? 임금이 굉장히 낮은 임금 줘가지고 값싸게 수출하니까 선진국이 손해다 이런 주장입니다. 개도국은 원래 생산성이 낮으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물건 만들 때. 그런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임금을 억제하기 때문에 낮은 임금으로 수출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선진국의 일부 보호무역론자들의 주장은. 그거에 대해서는 틀린 얘기다 이것입니다. 왜? 선진국 노동조합의 주장에다 밑줄 그어놓고요. 한 4줄 내려가 보시면 잘못됐다. 이 산업의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지만 밑줄 그읍시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 제품을 사는 소비자들 생각을 해봐라. 또 다른 수출 산업의 노동자들이 또 이익을 얻지 않냐. 그래서 국가 전체로 이득이 있다. 그 뒤에 쭉 읽어보시고요. 무역은 개도국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개도국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이제 보호무역론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커피 뭐 이런 거 예로 들면서 그 어린애들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니네들이 용인하고 그렇게 국제무역을 용인해서 되겠냐, 이렇게 보호무역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커피가 수출되지 않고 공장이 문을 닫는다면 얘네들은 어디서 그 자그마한 용돈이라도 벌고 먹고 살까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비교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착취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쟁국의 경제가 성장하면 우리 경제가 쇠퇴할 걸 주장한다. 이거 전혀 국가 간의 문제하고 기업의 문제하고 전혀 다른데 같이 생각하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